광양시 진월면 신덕길. 이곳에서 모두 6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한 집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벽면을 덮고 있는 곰팡이 자국과 낡을 대로 낡은 바닥. 나이든 노모와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저소득 가정이시고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질환으로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하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녀 양육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또 노모 부양까지 혼자 도맡아서 하셔야 될 상황이셔서 큰 아들은 정신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상태고, 둘째 딸은 지적 장애인, 그리고 막내는 간질병으로 장애인 시설에. 모든 식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도 심한 가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낙후된 집안을 개선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곳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밝고 명랑해 보이는 이들은 여느 아동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도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로, 엄마는 낳자마자 뭐 집을 나가거나, 이제 아빠는 돈 벌러 가가지고 벌써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 독립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진 함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지하 창고. 야간 근무를 마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짐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이들은 광양 도배재능봉사단의 단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재능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이런 전문 교육을 좀 받았어요. 이제 용접이나 제거함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도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집 수리 겸 이렇게 조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거.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한 이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도배 작업을 하기 위해선 집안의 모든 짐들이 치워져야 하죠. 벽지를 바꾼다는 것은 이사를 하는 것만큼의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짐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짐 없는 집이 없잖아요. 또 짐도 사전에 사진을 찍어 놓고 옮겨야지 다시 제자리 놓을 때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장애인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위치를 못 찾으면 엄청나게 또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짐 옮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도배만 하면 2시간 정도만 끝날 걸 짐 옮기는 시간이 반나절 걸릴 때가 있어요. 광양제철소 도배재능봉사단은 지난 2015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도배 장판 교환 수혜 가정만 80가정이 넘었죠. 흙벽으로 지어져 도배가 불가능한 곳은 아예 집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창고와 연탄 보일러도 시공해주고, 지역 아동센터에 음악실을 만들어주는 등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요청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가서 이걸 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가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죠. 밀리고 수혜 과정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4번은 꼭 해야 되라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고 또 부대끼다 보니 때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주는 것만큼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게 회사를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주변이 쉽게 제출 공화국이라서 할 정도로 그렇게 벽이 있었는데 그냥 뭐 현장 가서 쓰레기 줍고 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활동하니까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좋아하셔요. 서로 지금은 뭐 해달라고 옛날 비하면 뭐 엄청나게 좋아졌죠. 어느 정도 도배 작업이 완료되고 현관의 발판 시공과 장판 교환 작업이 시작됩니다. 집에 새 옷을 입혀가며 느끼는 그 희열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입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산다 생각할 정도로 한 이틀에 걸쳐가지고 청소를 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방역도 한 몇 번, 2, 3차례 또 했고 아예 벽지 전부 다 그냥 오늘 서핑 안에 있는 거 싹 뜯어가지고 싹 완전히 다 도배 장판 깔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구 같은 거는 이사하신 분들 이렇게 협조 좀 받아서 깨끗한 거는 그쪽에도 이렇게 가구 넣어주고 어머니 막 울었죠. 엄청 애기들 자꾸 막 울고 고맙다고. 저도 그때 막 그랬는데 도배와 장판 작업이 끝나고 모든 짐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수혜자 가족들은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아마도 새로워진 환경만큼이나 가족들에게 새로운 행운이 곁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 기업과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죠.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마을을 이동해서 이렇게 청결 활동이라든지 일회성 활동에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재능 있는 직원들이 특화돼서 팀을 꾸려서 정말 수요에 맞춰서 그 마을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대상을 찾아가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수혜 가정들에서는 이런 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는지 정말 몰랐다. 기업이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봉사활동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공부방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도윤이를 포함해 4명의 아이들이 오늘 수업에 참여합니다. 저 관심이 진짜일까 진심일까 이제 버려지는 두려움 그런 것이 아이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관심도 이거 진심 어린 이분은 나하고 오늘 내일 이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믿음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직원은 총 6명. 순수한 마음 하나로 도전한 봉사활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마음도 늘어갑니다. 업무 특성상 좀 돌발적인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오늘 중에 긴급히 완료돼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런 일들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당일 봉사활동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분한테 부탁하고 저분한테 부탁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공부방은 1% 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에 창단됐습니다. 이 공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은 경로당, 문화재 청소, 연탄 배달 등 실제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는지 모르고 처음에 가서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밝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오히려 힐링을 받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동안 이 공부방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결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고민 상담은 물론 인생 설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겪는 동안 만나게 되는 좋은 멘토. 아이들에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포스코 하면 포항에서는 이런 대기업의 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있구나. 나도 잘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키워낼 수도 있겠고요. 눈빛이라든가 뭔가 좀 하나도 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 나이에 맞는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전에는 애어른이었다가 더불어 사는 기업. 듣기만 해도 참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 못해줘서 미안하지. 이제 시골 가서 이 집 해주는데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은 이 집보다 더 힘든데 해주는데 왜 이 집을 해주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쉽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원이 좀 이렇게 모집을 해요. 저희들도 3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명 정도만 더 있어도 전체가 운영하는 데 좀 수월하거든요. 인원 확보가 좀 시급하고. 이제 2명이면 시간을 보통 반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두 번째 수업에 갔을 때 그 잘 못 따라오던 친구가 울더라고요. 수업하는 시간에 울어서 왜 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옆에 친구는 막 자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자꾸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으면 아이들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1대1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들이 좀 안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은 어떤 행운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사실 공부방 하는 게 마음을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공부방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 의지를 가지고 좀 참여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말이 있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비워낸다면 그 자리에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채워지진 않을까요? 지저분했던 벽지가 깔끔하게 바뀌어질 때 정말 마음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짐 옮기는 것만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엄청나게 저희들이 일하는데 또 도배 봉사활동하는데 아주 수월하죠. 언제든지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대한항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5월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